안녕하세요. 법대생TV의 법대생입니다. 오늘 비가 굉장히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요. 때문에 영상 전반에 걸쳐서 빗소리가 좀 많이 들릴 것 같아요.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번 시간에 평균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평균 임금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평균 임금의 산정 방법. 평균 임금은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총 일수로 나눈 건데요. 저번에 우리가 살펴본 건 그 분자 그 임금 총액에 근로자가 받은 임금이 이 임금 총액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 거고요. 오늘 살펴볼 거는 이걸 전제로 이 계산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테니까 한번 잘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오늘 영상 길이가 약간 길어요. 왜냐면 오늘 평균 임금을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했기 때문에 영상 길이가 다소 길 수도 있는 점, 이 점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자, 바로 말랑말랑 순서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평균 임금의 산정 방법이에요. 평균 임금의 산정 방법. 이게 오늘의 주제인데, 근기법 2조 1항 6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기법 2조 1항 6호에서는 평균 임금 공식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총 일수로 나눈 것이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대로만 계산하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대로만 계산하면 되는, 그러니까 공식대로만 계산하면 되는데 왜 평균 임금의 산정 방법이라고 해서 또 별도로 논하냐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오늘 문제되는 건 그 분모와 그 분자에 해당하는 그 기간과 임금이 일정한 경우에 평임 산정에 있어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외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둘째로 평균 임금 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처리 방법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을 먼저 살펴보면 우선 근기법 제2조 1항 6호에 따르면 평균 임금은 그 근로자에게 평임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그 임금 총액을 그 총 일수 동안 나눈 금액이죠. 즉, 그 분모는 기간이고 분자는 임금이라 할 수 있는데요. 령 제2조 1항에서는 평임 산정할 때 그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을 열거하고 있어요.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을 열거하고 있어요. 이런 기간은 대체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거나 또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그 근로자의 잘못이 없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이고 퇴직하게 됐는데, 퇴직하기 전 1개월 동안 코로나 때문에 1개월 동안 휴업을 해서 그 기간 동안 근로자는 일 나오지 말라고 해서 일을 안 나갔고, 그리고 일을 안 했으니까 임금도 안 받았겠죠? 임금도 안 받았다고 쳐보자고요. 1개월 동안. 이렇게 경영 상황이 악화된 건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휴업이 없었다면 원래 평균 임금은 900만 원을 90일로 나눠서 10만 원일 텐데, 휴업 때문에 그 한 달 동안 일을 못 나가서 600만 원만 받고 600만 원을 90으로 나눠서 그 평균 임금이 결국엔 6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로자가 자기 잘못도 없이 퇴직금이 5분의 3으로 줄어드는 부당한 결과가 생기겠죠. 이렇게 근로자 잘못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평균 임금이 부당하게 줄어드는 것을 막도록 특별히 배려하도록 령 제2조 1항에서 평임 산정할 때 제외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일을 안 한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일을 안 해서 돈을 못 받은 기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기간이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포함시켜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낮아지는 것은 부당하니까, 이러한 평균 임금의 부당한 평가 절하를 막기 위해서 판례 표현에 따르면 특별히
특별히 배려하고자 령 2조 1항에서 평임 산정할 때 이러한 기간들을 빼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근기법 시행령 제2조 1항 1호에서 8호까지 평임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을 8개 정도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저는 특히 문제되는 경우를 간단히 짚어드리면 첫 번째로 근로자가 잘못해서, 즉 근로자 규칙 사유로 직위 해제된 기간을 판례는 이렇게 말해요. 개인적인 범죄로 구속 기소되어서 직위 해제되었던 기간은 령 제2조 1항의 어느 기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과 기간 중 받은 임금은 평임 산정할 때 제외될 수 없다고 했고요. 이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죠. 왜냐하면 근로자가 잘못해서 자기가 잘못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 때문에 직위해제를 당했는데 이거를 제외시켜서 평임 산정에서 이런 기간을 제외시켜서 특별히 배려해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지 잘못이니까. 네, 둘째로 령 2조 1항 1호는 수습기간을 평임 산정할 때 제외하고 있어요. 통상 수습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정식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일을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편의점 같은데 뭐 처음에 일만 해도 수습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첫 한 달 동안은 배우기만 하고 대신에 임금은 70%만 줄게, 이런 편의점 많잖아요. 그때는 근로자의 잘못 없이, 그러니까 근로자가 뭐 초짜인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로자 잘못 없이 통상 수준의 급여가 낮아지는 경우니까 이러한 경우도 제외를 해주는 거예요. 이에 대한 판례를 한번 살펴보면 판례는 그 퇴직 전 3개월 사이에 낮은 급여를 받는 수습기간이랑 그리고 정상급여를 받는 기간이 둘 다 껴있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습기간과 정상급여 기간이 둘 다 있으면 수습기간을, 이 중에서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고 했고요. 수습기간 제외. 반면 수습기간만 있으면 3개월 모두 수습기간이면요, 수습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그 수습기간만 가지고 수습기간을 모두 포함해서 그걸 기초로 평임을 산정하고 있어요. 이 점 주의해 주세요. 그러니까 둘 다 있으면은 수습기간 제외, 그렇지만 수습기간만 있으면 수습기간 포함,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쟁의행위 기간이에요. 6호, 령 2조 1항 6호는 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 기간을 평임 산정에서 제외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배려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특별한 배려를 받으려면 당연히 정당한 쟁의행위여야겠죠. 발음이 잘 안 되네. 정당한 쟁의행위여야겠죠.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경우에 판례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방법, 주목, 절수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법한 쟁의행위만 령 제2조 1항 6호의 쟁의행위 기간에 해당한다고 해요. 따라서 위법한 쟁의행위면 사용자가 이에 대응해서 한 직장 폐쇄가 정당하든 말든 특별한 배려를 받을 자격이 없어서 2조 1항 6호의 배려를 받지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가 위법하다면 사용자의 쟁의행위인 그 직장 폐쇄가 정당하든 말든 이런 배려를 받을 수 없는 거고요.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다면 이러한 배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뭐 뺄 거 빼고 포함시키고 이런 얘기를 다 끝냈는데 이렇게 뺄 거를 다 빼고 또 포함시킬 거 다 포함시키고 했는데 하고 나니까 그 수준이 엄청 낮은 거예요. 엄청 낮게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근기법 제2조 2항은 근로자 잘못이 있는 기간이라서 평임 산정에 포함시켜서 그 수준이 엄청 낮아지게 되더라도 최소한 통상임금 수준은 보장해준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예컨대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하루에 10만원 받고 있다고 치면 평균 임금을 계산한 결과 6만원으로 계산이 됐는데, 그럼 이 경우에는 6만원이 아니라 평균 임금인 6만원이 아니라 통상임금인 10만원이 평균 임금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위에서 설명을 드린 게 평균 임금을 산정할 때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는 그런 산정 방법인데요. 뒤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평균 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이 판례를 오늘 깊게 외워보려고 하니 판례 때려박기에서 한번 설명드리고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네, 판례 때려박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위에서 살펴본 건 일반적인 경우에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평균 임금을 이렇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그런 산정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금기법 시행령 제4조는 이러한 일반적인 방법으로 평균 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위에서 저희가 막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이런 거 다 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다 했는데 뭔가 평균 임금 산정이 안 돼. 그러면 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령 4조가 규정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평균 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평균 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로 기술적으로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예컨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근로자를 특별히 배려하기 위해서 평균 임금 산정에 제외하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평균 임금 산정 사유, 평임 산정 사유 발생일 전 3개월이 모두 이에 해당돼서 모두 특별히 배려하기 위해서 제외하는 기간에 해당이 돼서 싹 다 빠져버린다면 그럼 분모와 분자가 둘 다 0이 돼서 은꼴이 돼서 기술상 산정이 불가능하게 해주죠. 0분의 0은 무한대인가요? 그럼 0분의 0은 무한대라서 평균 임금이 무한대인가요? 굉장히 애매해지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내용에 따라 산정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고시 내용을 따로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평임을 산정하기는 했는데 어떤 특수한 사정이 발생해서 근로자가 평소에 받는 임금 수준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외울 판례는 이거니까 이제부터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아요. 자, 일반적인 방법으로 평임을 산정하기는 했는데 이때 산정하는 즈음에 어떤 특수한 사정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로자가 연장 근무를 겁나 뛰어서 거의 추가 수당을 한 100만 원 가까이 땡겼다든가 이런 경우, 그래서 현저히 많거나 현저히 적게 산정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예컨대 이러한 예를 들어보면 방금 살짝 들었지만 근로자가 퇴직을 미리 마음 먹고 그 퇴직일 3개월 전부터 연장이건 야간이건 엄청 빡세게 뛰어서 평소에는 월급 200만 원을 받아왔었는데 온갖 가산임금이 붙어서 월 300, 그러니까 추가 수당을 100만 원씩 땡겼다고 쳐보자고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는 통생사반, 즉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건데 통생사반인데, 근로자가 무리해서 많이 땡긴 300만 원을 기초로 평임 산정을 하면 이러한 평임 제도의 취지에 반하겠죠. 300만 원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이 아니잖아요. 200만 원이지. 이러한 경우를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라고 하고요. 앞으로 현부당이라고 할 거예요. 현부당한 경우에는 장관이 고시해야 되는데 고시하고 있지를 않아서 판례가 그 공백을 메워주고 있어요. 즉 판례가 그 장관이 고시하지 않고 있는 현부당한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적론적인 확대 해석을 통해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할 게 바로 그 기준과 그때의 산정 방법, 판례가 제시하는 산정 방법을 외워볼 거예요. 이 판례는 세 가지 꼭지를 잡아서 외우는 게 좋아요. 그 기준에 대한 판례를 한번 외워보면 령 4조의 해석이라는 목차로, 자, 시작을 할게요.
판례는 령사조를 목적론적으로 확대 해석해서 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에 이를 한정하지 않고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 즉 현부당도 포함시키고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현부당한 경우, 그러니까 현부당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했는데 현부당한 경우의 산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판례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일정 기간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경우에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의 기초로 삼는다면 이는 근로자의 통생보장하려는 그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해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하여 근로자의 통생 사반 합타 방법으로 그 평임을 따로 산정해야 된다고 해서 결론은 이러한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있어요. 밑에다가 판례 원문 띄워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로 어느 때가 도대체 현부당한 경우인지의 판단 기준이에요. 도대체 어떤 경우가 현부당한 경우일까요? 평균임금이 현저하게 부적당한지 여부는 평균임금 사유 발생일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임금액의 변동이 있었고 이로 인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 변동의 기간의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 기장변 등 재반 사정을 종합했을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경우인지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특우 사정으로 인해서 특우 사정 고려하고 기장변 종합했을 때 현저하게 많거나 현저하게 적게 산정된 경우인지에 대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럼 대충 이렇게 끝났어요. 오늘 평균임금을 잘 마무리를 했는데 제가 판례 원문을 밑에다가 띄워놓을 테니까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